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태풍 카눈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이태형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태형 기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태풍의 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태풍 카눈은 이 새벽 3시쯤에 제주 부근 동쪽 해상을 지나서 이 강도 강해서 현재는 다행히 이제 중으로 바뀐 상태인데요. 네. 이 남해안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오전 6시 기준으로 보면은 위치는 통영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카눈이 이제 잠시 뒤인 오전 9시쯤에 통영 인근 남해안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카눈은 그 한반도 상륙이 임박하면서 이 강도가 중 수준으로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코 이 중이라고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초속 25m에서 32m 수준으로 이 지붕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나무가 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 남해안에 상륙한 카눈은 이후 내륙을 관통하면서 종단하는 형태로 북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카눈이 지나고 있는 남해안 지역 분들 굉장히 초긴장 상태일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출근 시간이 임박해 있고요. 갈등하지 마시고 차는 집에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퇴근 시간대쯤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태풍이 올라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이동 속도가 느릴 거다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카눈이 국내를 지나가는 속도를 보면은 그 일반적인 자전거 주행 속도와 비슷한 시속 20에서 25km 사이인데요. 이 태풍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26에서 42km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카눈은 느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1개월 전에 발생했던 이 흰남노 보면은 당시에 그 가을철에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이 시속이 굉장히 빠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카눈은 이제 한여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고기압이 그 대기의 상하층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태풍 주변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있어서 이 속도가 느린 건데요. 또 이 카눈이 당초 이 규슈 남단 쪽에서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방향을 틀고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면서 운동 법칙이 바뀌면서 이 시속이 급격하게 느려지게 된 겁니다. 네, 태풍 속도가 느리다면 그만큼 내륙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해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예보에 의하면 18시간 전후요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시간이 그런데요. 그 시간이 길수록 피해 시간은 오래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또 많은 비도 또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태풍이 더더욱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디 뭐 산사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떤 것들을 좀 시설물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수일 전에 우리나라 특히 남부지방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400~500mm 이상의 엄청난 비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지반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요.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뭐 300~400mm 정도의 그 많은 양이 또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러져 있는 집안에 또 많은 비가 온다면 더더욱 그 산사태 우려나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풍 카눈 과거 큰 피해를 남긴 이 태풍 루사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자, 이태형 기자, 역대 태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네, 그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흰남노를 말씀드리면은 흰남노는 역대 3번째 강한 위력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그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던 이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경북 포항에 있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면서 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가장 큰 피해를 안긴 태풍을 꼽자면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루사입니다. 이 강원도 강릉에 하루에 그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었는데요. 이 재난 수준으로 많은 비였습니다.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태풍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됐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풍속으로만 보면은 2003년에 발생했던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이 네. 대형 크레인이 휘어질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인명 피해를 보면은 1959년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사라가 이 844명으로 해방 이후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예.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이번 태풍 카눈 최대 풍속 초속 32m 중등급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바람 세기 이 정도면 굉장히 위력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초속 32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속으로 환산해 보면 야 차량 속도로 보면 약 100km 이상이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요. 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 자, 일본 규슈에도 이제 한때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시간당 또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측되는 그 위험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로수가 뽑히거나요. 예. 뭐 당연히 서 있기도 힘든 정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비도 또 내릴 머금고 있기 때문에요. 예. 침수라든지 산사태, 예. 특히 저 가슴 아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농가나 이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 그런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배수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예. 네, 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초속 32m의 그 세력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km로 달릴 때 창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으실 예. 거예요. 거의 뭐 머리를 내놓기가 힘들고 네. 굉장히 위험한 속도죠. 그 정도 더더군다나 이것이 바람이 균일한 속도로 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강하게도 불고 이게 변동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풍이 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네, 태풍 카눈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강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카눈은 이제 계속 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전 6시쯤에 이제 남해안 상륙이 임박하면서 이제 강도 중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눈은 10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청주 남쪽 60km 부근에 다다를 때까지 예. 강도 중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네. 이후에 오후 9시 그 서울 남쪽 40km 부근 그리고 11일 자정이죠. 서울 북쪽 40km 지점을 지나면서 예. 위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북한 평양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오늘 밤 9시쯤 이제 태풍이 올 것으로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심 지역에 있는 또 시민들은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심지에서 이제 퇴근 시간 전후에서 상당히 좀 이 수도권 지역에 그 강한 태풍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네네. 차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회사에서 두시고 들어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특히 이 도심 지역에서는 간판이라든지 시래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락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걸 견고하게 부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예. 띄어서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예. 특히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 모래주머니를 확보해서 막는다든지 예. 특히 또 이런 침수가 왔을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침수는 침수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 집만 본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도 다 그럴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요. 같이 그런 위험을 공유하시고 네. 같이 대피하시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